네, 이어서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중국 출신인 서령혜 씨 그리고 베트남 출신인 김지연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 제목이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입니다. 다정다감은 물론 다정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다문화 정보, 다문화 감성을 표방한다는 의미에서 각 앞글자를 따서 다정다감이라고 명칭했거든요. 네, 다문화 가족들에게 다정다감한 프로그램이 되고 싶은 바람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이 프로그램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가족들이 우리 다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연 씨는 어떠세요? 네,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정보를 알리고 네. 또 다문화에 대한 감성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분의 바람처럼 되길 저희도 기대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 제목이 그 내용을 보여주듯이요.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이름을 각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설영애입니다. 애자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가문에서 이제 돌림자를 쓰잖아요. 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가 3명이나 되니까 돌림자로 사랑 애자, 영자는 이제 여자이니까 예쁘게 꽃뿌리 영자입니다. 한 번은 다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잘 크라는 의미로 설영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애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좀 너무 옛날식 이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에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되었고 네. 통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이 뭡니까 해서 설영애 하면 이 영애 덕분에 이 한류 열풍 때문에 막 제 이름을 세상에 얼마나 한 번만 딱 들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대부분의 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영애 씨 덕분에 엄청 이제 덕을 보고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래 쓰시던 한자 이름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예쁜 이름이 되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김지연 씨는 어떤가요? 원래 제 이름은 응저링인데 개명해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2010년 귀화해서 바로 개명했습니다. 그때 저희 신랑이 좀 이왕이면 좀 이쁘고 뜻이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몰래 막 장명소에 가셔가지고 여러 네.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이제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개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자마자 하셨다고요? 귀화하자마자 바로 개명했습니다. 네. 이제 외국어 이름 발음하기 어려워서 자기 소개할 때 뭐 한국 분들이 이게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도 여러 번 이게 제 이름을 소개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개명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명했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러지더라도 제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사지 않으면 그런 인정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기화를 하면서 기왕이면 조금 더 한국적인 이름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서령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워낙 뭐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아서 외국인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서령혜 씨와는 다르게 좀 이름이 특이한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명을 하기도 하나요? 네, 이름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가 이제 가문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어르신이 짓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다 이렇게 개명하는 분을 한 분씩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군요. 그러죠. 네.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은 어떤가요? 비교 개인자 있긴 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그대로 이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렇게 개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이름이라도 자유롭게 쓰는 거 좋습니다. 네. 개명을 한 경우라면 어느 부분에선가 뭐 차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름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크게는 자변을 받은 적 없었지만 불편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에서 뭐 서류 반급하거나 신청할 때 이름을 초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마다 제가 이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든지 그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름 때문에.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궁금한데요. 한국 사회가 이름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이름에 대해 배타적인 적보다는 뭐 외국의 이름이 좀 어려워서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이름 하나하나에 다 의미 있고 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안타까운 뿐이죠. 예. 이게 근데 좀 여러 번 불러보면 좀 친밀감도 생기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저 본국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외국인한테 좀 한국 이름 개명하는 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본래 이름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제 한국에 살면서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개명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나 봐요. 네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을 때 집안 어르신들이 지어주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각 그 오신 곳에 이름 짓는 문화도 궁금한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이제 한문을 쓰기 때문에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글자마다 이름마다 이제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부모님이라든가 네. 어르신이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거는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은 어떤가요? 한국처럼 베트남에서도 집안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이 이름은 지어줍니다. 제 이름도 친정엄마에 지어줬습니다. 네네. 네, 베트남 이름은 성, 가운데 이름, 개인 이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가운데 이름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가운데 이름 빼고 성하고 개인 이름만 이렇게 이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트남 일상생활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성인 아닌 그냥 개인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나이나 계급의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 차이가 조금 있군요. 네. 네, 오늘 두 분과 이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베트남, 중국의 이름 짓는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어디에 있든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이 이름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